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어이없고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이곳에 글을 적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 후에 있는 결혼을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위에 오빠가 2명 있고 남자친구, 그러니까 오빠네는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1명씩 있습니다. 오빠 하나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근데 진짜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역시 결혼은 현실이라는 생각이 확 드는 나날입니다. 저는 막내라서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했고요. 딸이 귀한 집이라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며 친척들, 오빠들까지 엄청 저를 위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집은 제가 막내이고 하니까 신경 써서 뭐를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일단 결혼 전까지 제가 모은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고요. 오빠는 이때까지 모은 돈이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 놀랬습니다. 오빠 나이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오빠는 올해 32살, 저는 28살입니다. 4살 차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궁합도 안 보는 4살이라며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은데 저만큼밖에 못 모았나 싶네요. 각자 집에 손 벌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때에 대출 받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내년 1월에 계약이 끝나는 집을 제 이름으로 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 받고 싶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금이야 오기야 저를 키워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왠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요. 하지만 부모님이랑 저희 오빠들이 고생하지 말고 받으라고 계속 설득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오빠들은 전부 학교 장학금 아니면 벌어서 다녀서 부모님 도움 없이 대학 생활을 했는데 저는 몇 번 집에서 해줬거든요. 또 막내딸이라고 오빠들보다 항상 용돈도 많았고 부모님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도움을 받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1달 전에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남자 32살에 3천만 원은 아닌 것 같다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어서 혹시 시댁 살림 책임지고 있는 건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모로 걱정하시니 제가 액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며 상황을 무마시켰죠. 상견례 때부터 결혼식 장소며 규모이며 티격태격하고 저희와 하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오빠 믿고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단을 2천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사실 정말 당황했습니다. 집도 안 해주시는데 솔직히 2천만 원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2천만 원은 너무한 것 같다고 말하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말해봤는데 오빠가 장남이니까 친척들한테 할 건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상황이 어려우니 집 하는 것도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간 것이었는데 받을 건 또 받는다고 하니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아니 오빠도 돈 3천만 원이고 집도 우리 집에서 하는데 무슨 예단을 2천만 원씩이나 요구하는지 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더군요. 명품백 등등 아주 목록을 읽으시더군요. 욱하는 마음에 저도 한마디 하기를 그럼 저 예물은 까르띠에 살게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물은 까르띠에 맞추고 싶었어요. 솔직히 결혼 예물은 생애 한 번뿐이고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주 싸가지 없는 애랍니다. 말한 김에 한마디 더 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예단 왜 바라시는 건지 제가 집도 해가는데 솔직히 과하신 것 같다고 하니까 저희 집 잘 사는데 막내딸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하시네요. 저희 집 땅 파면 돈 나오는 줄 아나 봐요. 다 저희 부모님이 고생하신 거고 혹여 땅 파면 돈 나오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아들 장가를 빌미로 장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로또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오빠 만나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솔직하게 말해라. 오빠 시댁에 용돈 얼마 드리고 있냐고 물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드리고 있다네요. 순간 머리가 띵 했습니다. 두 분 다 멀쩡하게 일하시는데 왜 100만 원씩이나 드리냐고 했더니 오빠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라며 그때부터는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는 오빠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결혼하면 난 그렇게는 못 드린다고 하니까 오빠가 화를 내더군요. 자기 월급인데 제가 무슨 참견이냐고 합니다. 순간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우리 집에서 해주는 거니까 혼수는 오빠가 해와라. 이게 맞지 않겠냐. 난 혼수도 해갈 생각이 없다. 어머니가 도대체 우리 집 규모를 왜 그렇게 잘 아는지 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저희 신혼여행 갈 때 본인들도 여행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아들 결혼으로 그동안 못하신 거 한풀이라도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이 결혼 무르는 게 답이겠죠. 오빠는 믿었는데 이제 오빠도 못 믿겠고요. 이번 기회에 오빠의 효심도 제대로 알아버린 것 같아 다시 보이고 그러네요. 그냥 속상합니다. 청첩장 돌리기 직전이니 그나마 다행일까요? 사람들한테 결혼식을 번복하는 건 창피하다고 하더라도 성격 차이도 아니고 주변 상황 때문에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글프고 짜증이 납니다. 진심 어린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후기입니다. 여러분, 저 파혼했습니다. 마음은 정말 아프지만 어제 밤새 댓글들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제가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핸드폰을 켜보니까 정말 엄청 전화가 와 있더군요. 이야기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등등 어쩜 예상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이야기만 하는지. 아침에 회사에 전화해서 결근했고요. 그날 가족들이랑 없던 이야기로 하자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제가 하도 좋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냥 포기한 거였거든요. 내가 아직 사람 보는 눈을 못 키웠나 봅니다. 가족들이 반대했을 때 더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자고. 일단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찾아오지 말라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다. 나는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끝날 때 보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와서 저를 붙잡더군요. 그 자리에서 뿌리치고 제 차 타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그러는데 새벽까지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모르는 차 번호라서 물어봤더니 대강 설명했던 모양이에요. 수요일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미치겠더라고요. 업무상 받아야 할 전화도 있어서 핸드폰도 못 꺼놓고 진짜 그날 퇴근하고 내려가면서 또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했는데 예비 시댁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참에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야기하자는데 일단 갔습니다. 큰오빠 보고 와달라고 문자 넣었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예단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며칠 전에 저한테 당연히 명품백 해야 된다고 하셨던 분이요. 제가 입 안 열고 있으니까 답답하셨는지 주절주절 이야기하시더군요.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며칠 사이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 식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진짜 그냥 이상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고 억울하지도 않고 그저 제가 이렇게 운이 좋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 축복해 주셨나 이런 생각만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했죠.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 생각 안 바뀌고 이 이후로는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빠한테 이야기 들으셨죠? 저 이제 오빠 다시 만날 생각도 없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꼭 그래야 하겠냐고 하시면서 너도 아들 가져봐야 내 심정 안다면서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냥 짜증나서 있는데 큰오빠한테 전화 왔길래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급하게 따라 나오시더군요. 밖에 나와서 제 손을 자꾸 잡으려고 하시길래 뿌리쳤습니다. 내가 예의에 어긋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오빠가 와서 화를 내더군요. 우리 집 식구들 하나같이 그쪽 집하고 이제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만 우리 땡땡이 그만 괴롭히세요. 라고 하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계속 아직 연락이 오고 있지만 저희 집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헤어지는 걸 말로 내뱉으니 오히려 이상하게 속 시원하네요. 뭘 보고 그 남자 하나만 믿었냐는 글이 많아서 덧붙이는데요. 오빠와 저는 같은 대학교 출신이고요. 담배 안 피우고 술 잘 안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사실 성실하기도 하고요. 내가 담배 안 피우는 남자가 이상형 조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끝내게 된 게 사실 지금은 가슴 아프지만 아닌 것 같을 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들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도 않고요.
본 모습은 어떤 방식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법이니 이번 예단일을 그냥 넘겼더라도 결혼 생활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결혼 전에 끝내게 된 게 제 인생을 위해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야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짧은 여행이라도 다녀오려고요. 저 다시 힘내서 잘 살아볼게요. 혹시 이 글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직 계실지 모르겠네요. 벌써 참 오래전 일이 되었다는 게 날짜를 보니 실감이 납니다. 저 결혼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아닙니다. 작년에 친한 언니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고 이제 저와 여생을 함께하게 될 사람이네요. 사실 그때 그 사랑을 보내면서도 내가 실수한 것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내가 한참 사랑했던 사람인데 보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한동안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었죠. 오히려 아는 사람들, 친한 친구들에게 할 수 없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겁없이 썼던 걸 생각하니 지금은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정말 인연이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건지 결혼할 남자친구는 정말 저와 취미가 비슷합니다. 집안 환경이 검소한 것도 비슷하고요. 배려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이해심이 깊고 책임감이 제일 장점인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제 안에 남아있던 트라우마 때문에 겁내던 저의 손을 말없이 잡아준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네요. 이 사람을 만나서 제가 풍부해졌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저를 만나고 나서 더 행복해졌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지금의 시부모님에게도 매우 만족하고 예상되는 미래도 만족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제가 밍크 사드렸더니 밍크는 필요하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는 못 입겠다고 하시면서 신경 써서 골랐을 텐데 거절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답니다. 대신 그날 같이 백화점 가기 좋은 정장 한 벌 해드리고 피부 관리샵 가서 마사지하고 왔네요. 결혼 예물하러 가는 날도 너무 신경 써주셔서 제가 살면서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신혼집 꾸미기에 몰두해 있어요. 제게도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에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매우 만족해 하시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모르는 줄 아시지만 몰래 남자친구에게 양복 한 벌 해주셨더군요. 집안 환경이 비슷해야 잘 맞는다는 말 이제는 실감이 납니다. 그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 행복합니다. 제게 충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